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난리죠. 그리고 요즘 인터넷 댓글을 보는데 참 다양한 의견들, 시청자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 댓글을 통해서 저쪽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꼭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진화 및 발전, 범죄의 진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들도, 그리고 왜 가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왜 그런 거에 낚이면 안 되는 건지, 제가 제목을 늪과 갈고리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력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게 나중에 자신에게 얼마나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되는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끔찍한 피해를 주는 건지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시작은요, 인신매매라는 단어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섬뜩한 말이죠. 그 인신매매에 대한 뜻을 좀 살펴보면 단순히 사람을 파고 사고 파는 행위 있죠. 이런 걸 뛰어넘어서 이게 꼭 중요한 명칭입니다. 착취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으고, 그리고 납치 및 통제를 해서 그 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위법 행위를 얘기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인신매매의 뜻, 그냥 사람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으로 하기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범죄 유형들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과거 대한민국에서는요, 성착취 목적, 그리고 이제 무임금, 강제노동 착취 목적 등으로 사회 문제를 정말 많이 일으켜왔습니다. 물론 이건 대한민국뿐만 아니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빈번히 발생하다 보니 법령으로 제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법의 그 사각지대 같은 걸 또 이용해서 아직도 잠식하고 있는 범죄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만큼 드러나 있진 않지만 어찌되었든 있는 범죄죠. 그런데 오늘 방송의 제목, 캄보디아 인신매매, 늪과 갈고리란 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명칭만 보더라도 그 범죄 행위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무언가 진화를 거듭해간 느낌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그 인신매매라는 기본적인 스탠스를 그대로 가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법이 느슨한 곳, 법이 느슨하다라는 점을 악용하는 그 공간을 찾아낸 겁니다. 어디요? 캄보디아요. 얼마 전 우리 모두는 충격적인 뉴스 기사를 접했습니다. 실제 제보 영상입니다. 마셔라, 쭉. 잡았어, 죽여버리기 전에. 마셔, 빨리 쭉. 더 세기. 세기. 봐라, 더. 숨 참지 못할 때까지 봐라. 하, 뱉다. 더, 빨리. 쭉, 빨리. 빨리. 힘차게 빨아라. 빨아라고, 더, 세기. 더 빨아. 이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저 뭐야? 저 뭐 하는 거야? 좀 우리에게는 어색한 말투가 들립니다. 근데 분명히 한 가지는 알 수 있죠.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빨아, 들이켜, 죽여버리기 전에. 분명 위협적인 말들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속의 한 남성은요, 시키는 대로 아무 말하지 않고 그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영상에서는요, 위협과 협박, 그리고 폭언이 계속 이어집니다. 피해자는 두려움에 손을 떨며 시키는 모든 행동과 말에 응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 언론에 그대로 보도됐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에는요, 숨진 대학생 21세 박모 씨는 지난 7월 17일 캄보디아 현지에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라고 하며 캄보디아로 출국. 3주 뒤인 8월 8일 캄봇 보크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사인은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추정한다.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던 계기는 지난 그 8월 사건 발생 이후에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일단 한국경찰청에 변사자 지문감식 요청이 들어와 대한민국에서 한번 확인해 본 거죠. 8월 12일 국과수에서 긴급 감정 결과를 현지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한국 국적이고 출국했고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실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고인은 전기나 몽둥이로 고문을 당한 것 같고 굉장히 심각한 폭행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발견되기 전날이었던 8월 7일 밤 굉장히 위독한 상태로 쇼크 상태가 왔는데요. 그걸 봤던 조직원이 병원 같은데 어딘가를 데려가기 위해 차에 태워 이동을 하다가 현지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근거지에서 또 다른 사람이 한 명이 검거가 됐죠. 이들은 모두 중국인입니다. 그대로 읽으면 리진평이라는 사람도 보이고요. 그리고 리우하우징이라는 사람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많이 계실 겁니다. 헌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그 목소리, 그리고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던 범인, 특히 심각할 정도로 폭행하고 고문했던 그 범인은 검거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고문과 폭행을 했던 우두머리 밑에서 일하는 애들이었고요. 당시에 고인께서 심각한 상태로 이제 쇼크 상태가 오자 그 이후에 이동을 하다가 검거된 그런 모습인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늪과 갈고리, 바로 인신매매였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인 대신 박 씨와 그리고 캄보디아 현지와 어떤 연관이 있었던 걸까에 대한 내용인 거죠.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충남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박 씨였습니다. 대학생이었죠. 근데 박 씨가 갑자기 캄보디아로 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대학에서 만난 학교 선배 홍 씨의 소개였습니다. 그 홍 씨의 소개로 캄보디아로 출국을 하게 되었죠.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돈 버는 겁니다. 그냥 대포 통장으로 그거 빌려주면 돈 벌 수 있어. 그거 관련해서 그 대포 통장 관련으로 캄보디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갑작스러운 입출금 기록, 대한민국 시스템이 있죠. 무언가 부정적인 거래가 감지된다면 바로 계좌를 정지시켜버립니다. 5,700만 원에 대한 인출 사고가 발생한 거죠. 그 이후에 이들은 풀라고 협박합니다. 이 돈 가져와라. 너 이거 못 풀면 너가 집에다 얘기해서 돈 가져와야 돼. 위협과 협박이었죠. 자,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갚을 부분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조차 없었던 상황이었죠.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불법 자금에 이용됐던 통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앞에서 보셨던 영상 있죠. 이 영상이 어디냐면요, 자주 보셨을 겁니다. 자신들만의 범죄 요새를 만들어놨죠. 캄보디아에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큰 담벼락, 거기를 지키고 있는 총을 든 경호원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사람들을 강제로 보이스피싱을 시키거나 불법적인 일을 시키는 범죄의 소굴단체를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안에서 조선족 한 인물이 군기반장 역할로 악명 높았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블루드래곤이라고 불렸다고 하던데, 어찌됐든 이 사람이 앞서 보신 피해자에게 강요하고 위협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문제가 생긴 건지, 그리고 항상 나오는 방식인 거죠. 공범 만들기. 인신매매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공범 만들기 말이죠. 아까 제가 모자이크를 강하게 한 영상에서 빨리 빨아들여라, 크게 마셔라, 숨 못 참을 때까지 마셔라, 그게 바로 필로폰입니다. 그걸 마시는 형태로 변종시켜서 그걸 피해자에게 강제로 마시게 했던 거였죠. 자, 거기서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됐습니다. 하지만 돈을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요, 피해자가 박군이 더 이상 돈이 나올 곳이 없다,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들은 그 다음
박 씨를 하청업체 조직에 판매합니다. 인신매매의 기본이죠. 항상 발생했던 일입니다. 조직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수익 창출이 되지 않는다. 착취가 목적이었죠. 착취가 되지 않는다. 그럼 다른 조직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니들이 알아서 해. 원래 평균적으로 현지 캄보디아에서 한국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오게 되면 비용이 1,40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의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있던 박 씨가요,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당시에 팔린 금액이 한화 약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끔찍한 폭행을 자행하고 있었던 주범은 잡히지 않았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자, 그럼 우린 여기서 한 가지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드실 겁니다. 야, 홍씨 걔는 뭐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부분인 거냐면요. 홍씨요, 대한민국 점조직 총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대한민국에 점조직들이 존재합니다. 무슨 점조직이요? 캄보디아로 보낼 점조직이요. 주변에 지인들, 사람들 모집합니다. 인터넷에 글도 씁니다. 어디 가서 서류만 좀 갖고 와. 어디 가서 뭐 좀 하고 와.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벌어. 이런 식의 일을 했던 남성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홍 씨는 현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현재 구속 재판, 이제 공판이 곧 열립니다. 재판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물론 이에 앞서서 또다시 검거된 사람들이 셋 더 있습니다. 다 점조직 공범들입니다. 김씨, 최씨, 이씨. 이름은 공개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궁금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브로커 역할을 한국에서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얼마만큼 큰 부분일까? 어디까지 퍼져 나간 걸까라는 생각이죠. 자,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한 번 더 해보기로 하고요. 우리는 이제 홍 씨에 대한 이야기와 박 씨가 왜 그곳에 가게 됐는지, 그 점조직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직 언급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 있었죠. 고인을 감금하고 끔찍하게 폭행하고 살인을 저질렀던 그 남성, 현재 도망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밑에 있는 쫄따구들만 잡혔죠. 그 남성 나이는 34세입니다. 국적은 중국인, 조선족이죠. 이들은요,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범죄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릅니다. 사람을 납치하고 위협을 가합니다. 너도 공범이야. 같이 해야지. 안 그러면 못 가. 가고 싶어? 그러면 너 데리고 오는데 들었던 비행기값, 숙소값, 밥값 다 내놔. 분명히 그냥 오라고 했는데, 고수익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거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갚을 때까지 못 떠난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일삼으면서 계속적으로 저지르는 내용이죠. 실제로요, 과거부터입니다. 2022년 전후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그 리딩 사기방 있죠? 리딩 투자, 리딩방 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 이후 구인 광고를 통해 고수익 일자리, 뭐 이런 해외 취업, 이런 사람들, 그런 거 원하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이 내용들, 사실상 정말 끔찍한 감금이자, 그리고 그 안에서 엄청난 불법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단지들입니다. 보도에 따르면요, 이 한 단지가 연간 벌어들이는 수익이 수조 원이랍니다. 수조 원입니다. 월 수천억을 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단지들이 캄보디아에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건물을 쌓고요, 담을 올리고요, 경비 인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껏 범죄 행위를 저지릅니다. 감금을 당하죠. 탈출 시도하다가 붙잡히거나 자신들이 시킨 것에 대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시 폭행은 기본입니다. 전기 충격, 물고문 아무렇지 않게 자행합니다. 사망하면요, 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잡히지 않았던 중국인 조선족 34세. 그 이름은 리광호입니다. 리광호는요, 현재 자신이 박 씨를 살해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도피 중인 상태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리광호라는 이름을 봤을 때 하고 떠오른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새끼요, 아주 악질입니다. 얘 범죄 많이 저질렀습니다. 인터폴에 있습니다. 얘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새끼입니다. 얘 누구냐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서울 강남 대치동에서 학생들에게 이거 집중 잘 되는 음료수예요, 무료 시음회라고 하면서 필로폰을 섞은 음료를 내보냈던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대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각 자녀들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협박했죠. 야, 이 자식 필로폰 먹었어, 신고한다, 돈 내놔. 이거 했던 사건이요. 자, 이 사건 검거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징역 26년 선고받았죠. 그런데 얘가 어디서 그 필로폰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걸 준 새끼가 바로 얘, 리광호입니다. 얘 안 잡혔던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애는 징역 26년 선고됐습니다. 근데 얘한테 넘겼던 애가 지금 얘. 근데 얘가 또다시 우리들 앞에 나타난 상황인 거죠. 박 씨에게 위에서 봤던 영상에 그런 것들을 투약시킨 범죄자, 그리고 박 씨를 캄보디아에 보낸 대포통장의 소가 역할을 했던 홍 씨, 이렇게요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 국적 조선족의 범죄 조직과 한국의 점조직들이 연관돼서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 하루 건너 하루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있죠. 10월 9일 아들이 캄보디아에 감금된 것 같다,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도 신고한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신이 동갑인 남성지인 2명과 함께 프놈펜에 있는 한 건물 안에서 감시받고 있다라는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통장이 자금 세탁, 이것도 통장판 거죠, 이용되고 있어서 계좌가 정지가 되면 신변에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계좌 관리 잘해달라는 요청이 왔다는 겁니다. 이거 박군 사건하고 똑같은 겁니다. 박군은 계좌가 잠겼죠. 잠기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0월 9일 날에 왔던 기사죠. 그 전에 이 일이 있었으니까요. 잠기니까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광주에 사는 20대 남성도 연락이 끊긴 지 2달입니다. 자기가 돈을 벌러 갔다라고 해서 태국으로 출국을 했는데 마지막 신호를 확인해 봤더니 캄보디아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가서 수영장에서 일을 하면 월 1,0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따라갔다라고만 되어 있지요. 어찌됐든 현재 위치는 그렇게 되고 확인되지가 않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8월 19일 날 출국했던 남성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 날 영상통화가 나섰죠. 2,000만 원 보내주면 풀려날 수 있다, 위협이었습니다. 그 이후 연락은 끊어진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와 관련된 자료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2023년 전까지는요, 한 해 평균 1번? 혹은 4번?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을 기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입니다. 8월 달까지만 했을 때 330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범죄의 진화입니다. 사람들을 계속해서 캄보디아로 유인합니다. 고액 알바가 있다. 캄보디아에 어떤 문서를 좀 가져다 달라. 뭘 해달라. 거기에 가서 어떤 다른 것 좀 해달라.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돈을 못 갚은 사람에게요, 너 그러면 캄보디아 한번 가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USB 하나만 가져와. 너 그럼 네 빚 다 탕감해줄게. 절실함이죠. 빚을 못 갚아서 독촉받는 것보다 빨리 갔다 오는 게 낫겠다. 다 유인입니다. 팔아버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 감금되고 문제가 생겼던 거였죠.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캄보디아 내에도요, 그 관시라고 부르죠. 부정부패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에 많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발생됐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캄보디아 내에 중국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앞서 보셨던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마구마구 세우게 됩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들이 처음엔 웬치라는 곳에서 출발, 점차적으로 늘어납니다. 시아누, 푸놈펜, 나나이, 보코산동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었죠. 그 안에선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별의별 사무실들이 다 발생하고 그리고 그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즘 좀 말이 많아졌죠. 한국에서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원래 빡셌던 데 있죠. 많이 철수했습니다. 최근에 몇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최근에 그쪽 방향에 가보시게 되면 과거와는 달리 많이 사람들이 빠졌습니다. 지금 2주 준비하고 있거든요. 1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끔찍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요? 없습니다. 무리지어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요. 실제로 한인들께서 캄보디아에 계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려고 하지만 도와주려고 해도 다시 끌려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도 이거 보고 충격 먹었는데요. 공항 이미그레이션 있죠. 이미그레이션이나 공항에서 다시 끌려가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맨날 하는 협박이 있거든요. 니네 공항 가도 어차피 다시 끌려와. 도망 한번 쳐봐. 못 도망쳐. 예, 그게 이 일입니다. 저도 이게 진짜가 아니길 바라는데 이런 이야기가 현재 캄보디아 한인 회장님으로부터 얘기가 나온 걸 봤을 땐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인 회장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한 달 정도 아예 꽁꽁 숨어 있다가 나갔던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범죄의 진화, 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범죄.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늪과 갈고리라고 표현드렸죠. 늪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갈고리로 땡길 준비를 합니다. 살짝 오면 그냥 잡아 낚아채는 겁니다. 자, 법은 한계가 분명 존재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도 좀 설명을 조금 드리고 우리가 비판하더라도 알고 비판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뭐 대사관이 전 무조건 잘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닌데 대사관과 관련해서 저게 뭐야! 라고 하면서 좀 잘못된 부분들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각 국은요, 각 나라들마다 고유의 수사권이 존재합니다. 영화 범죄도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신 분들도 계시죠? 한국의 경찰이 그냥 비행기를 타고 뭐 외국에 넘어갔다라고 해서 그 나라에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협약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불법인 거죠. 자, 그런 것처럼 각 나라에마다 고유한 권한들이 있죠. 자, 그런데 법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캄보디아의 특징입니다. 캄보디아는 일단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게 수사권이 있다? 말이 안 되죠. 대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진 않을 거니까요. 대사관은 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캄보디아 경찰에 연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실종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조사 좀 해줘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나라와 다른 정책인 겁니다. 캄보디아 경찰은요, 그냥 수사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아닌 거죠. 캄보디아 경찰은 기본이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신고 방침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딘지 연락처 남기고 감금 사진 보내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 보내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동호수 보내고 여권 사진 보내고 얼굴 사진도 확인해야 되니까 보내고 그리고 구조를 원한다라는 영상도 찍어 보내라. 이겁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겁니다. 그 나라의 수사 권한이잖아요. 아, 왜 그래? 우린 당연히 이해 못하죠. 저게 뭐야? 왜 저러는 거야? 라고 하지만 말이죠. 자, 근데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캄보디아 측에서 하는 얘기는 이 부분입니다. 자발적 범죄 가담자가 너무 많다. 실종 신고가 들어와서 찾아서 갔더니 저 괜찮은데요? 저 감금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너무 많아서 수사 인력이 너무나도 낭비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게 그들의 입장입니다. 현재 그래서 대한민국 외교부는요, 신원, 위치 정보만 알아도 출동해달라고 현재 조율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일들에 계속 노출되고 있는 걸까요?
이거에 대한 이유는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박학렬 얘기도 많이 기억을 하실 거고요. 저희가 방송에 공개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보받고 취합하고 전달하는 과정들에 있으면서 따라가는 범죄 유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보이스피싱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전부터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들이 위치를 이동하기 시작한다라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되게 많이 분포돼 있었거든요. 동남아시아 쪽, 특히 필리핀 쪽 정말 많았거든요. 막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거 뭐지 싶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2023년 기점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면 우리가 막 놀렸어요. 말투 들으면 이상하니까. 뭐라고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 한국말 똑바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요즘 보이스피싱 어떻죠? 한국말 엄청 잘합니다. 한국인이 하는 말이에요. 억양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못하는 정도의 완벽한 한국어죠. 이런 일들이 왜 이루어졌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의구심이지만 한 가지 강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이 이쪽이었습니다. 들어갔구나. 누가요? 대한민국 범죄 조직이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이 안, 그 요새 안으로 들어갔구나.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거대한 자본, 중국 자본을 통해서 요새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중국에 아주 깽단 중에 유명한 애들이 있죠.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들로 해서 같이 움직였던, 그리고 건물들을 짓고 그 안을 요새처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이 범죄 있죠. 실제로 대부분 운영하는 애들이 중국계 조직원들입니다. 조직입니다. 피해자들도 대부분 중국인, 동남아시아인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래 왔습니다. 지금 현재도요, 거의 80~90%는 다 중국인 아니면 동남아시아인입니다. 한국인만 많다는 게 아니고요, 한국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새끼들이 들어간 겁니다. 한국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던 애들이 여기에 붙은 겁니다. 돈 주고요, 임대하는 거죠. 비호를 받잖아요.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위에다가 돈만 올려주면 위에서 관시 처리 다 해주잖아요. 관리해주잖아요. 외부인 출입이 안 되잖아요. 안에인들도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철옹성 같은 요새 안에서 마음껏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 그 안에 기어 들어간 겁니다. 그때부터 한국인들 점조 직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방법이요. 친구, 선후배, 아는 사람, 캄보디아로 유인합니다. 단순히 모르는 사람을 엄청 고액 알바다 뭐다 라고 해서만 데려가는 게 아니고요. 갇혀있는 사람한테 너 친구 데리고 와. 너 친구 데리고 오면 너 풀어줄게. 다 돈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명당 한화 약 1,000몇백만 원 정도 한다. 3명만 데리고 와. 너 풀어줄게. 이런 식입니다. 사람 데려오면 돈 줄게.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를 시키죠. 보이스피싱, 야군반, 로맨스 스캠, 주식 리딩, 온라인 카지노, 마구잡이의 범죄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인신매매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인신매매와 관련된 기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공범을 만든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던 내용이실 겁니다. 아니, 왜 그 돈 준다고 했는데 거길 가? 아유, 거기에 월 1,000만 원 주는 게 말이 돼? 그걸 누가 알고 가? 아유, 잘못된 거지. 아유, 통장 팔러 간 거면 나쁜 짓 하러 간 거잖아. 보이스피싱인 거 알고 갔잖아. 네, 알고 간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피해자를 하나로 묶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가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는 진짜 모르고 갔다가 당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해서 모든 피해자가 다 나빠요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잘못된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현재 이런 끔찍한 범죄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악용합니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합니다. 돈을 벌어다 주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최악질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캄보디아 경찰이 수사를 안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있거든요. 이거 인신매매입니다. 인신매매 조직들이 항상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내세우는 거죠.
대부분 꼬실 때 고액 알바, 돈 많이 버는 거, 그 안에 들어가죠. 만약에 성과를 못 낸다? 네, 난리가 납니다. 팔려가거나 맞거나 난리가 나죠. 근데 그 중에 잘하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내세웁니다. 얘 봐봐, 얘 많이 하잖아.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공범인 거죠. 공범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번다. 얜 돈을 이렇게 하고 있다. 밖에도 나갔다 올 수 있다. 공범인 겁니다. 이런 식의 시스템을 원하는 개 미친놈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진짜 거기에 가서 범죄 조직원의 일원이 돼서 잘해보겠다. 이런 애들이 있어서 실제 실종신고가 들어와도요. 갔을 때 저 아닌데요? 이런 애들도 있는 겁니다. 어떤 뜻인지 이해하시죠? 자기가 납치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그 안에 원해서 있는 애들도 분명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중에 말을 못했던 또 다른 피해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관심을 하다며요. 그 경찰이 캄보디아 경찰이 진짜 캄보디아 경찰이 맞을까? 라는 의구심, 두려움, 혹시라도 도망쳤다가 피해 입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도망을 못 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 거고요. 그만큼 복잡하고요. 말도 안 되게 많이 엮여있는 게 바로 그 인신매매 집단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큰 문제가 됐던 것,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됐던 게 그대로 가서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제대로 관리를 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쉽게 돈을 버는 일 있을 수 없죠.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공식은 누구나 알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당해 급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 혹은 정말 노동 대비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버는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을 노리는 것, 혹은 진짜 범죄자가 될 사람들을 노리는 것,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하지만 보통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입니다. 누군가 이런 일을 이야기한다. 거기 가면 돈 많이 벌어 라고 한다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임금을 그 나라에서 받고 있다면 그 나라 사람들 잘 먹고 잘 살 텐데 왜 그러지? 라는 것도 너무 당연한 부분들이죠. 또한 범죄의 늪에 빠지려고 도전하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도 거기 가서 한탕 챙기고 높은 데 올라가야지. 너만큼 개새끼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건 터지면 피해자인 척 할 거죠. 아닌 척 할 거고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것처럼 얘기할 거죠. 하지만 법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이 캄보디아 사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캄보디아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인 겁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제보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관광객 납치하는 거 쉽지 않아요. 라는 내용이었죠. 인신매매 하는 애들이 납치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한다. 뭔지 이유를 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납치했다가 여권이 미국이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모만으로 국적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동양인처럼 생겼지만 국적이 다른 나라일 수도 있죠. 그 나라가 만약 자국민 보호에 대해서 엄청 예민한 그런 나라라면, 자신들이 저지른 거에 대해 외교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해버리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납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범관계,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노린다는 겁니다. 고수익 알바, 보이스피싱 이런 거에 대해 얘기하고 동조하는 사람들, 그래야 얘네들도 신고를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작년이죠. 팔로우했던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뒷이야기입니다. 작년에 한 남성으로부터 구출 연락이 왔던 게 있었어요. 작년입니다. 근데 그 남성이 캄보디아에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었냐면, 그러니까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애들 있죠? 나는 뭐 가가지고 나쁜 짓 하고 돈 벌어야지, 이런 진짜 정신 나간 새끼들이 이걸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헛된 꿈을 잠깐이라도 꾸는 사람들 이거 보고 정신 차리세요. 얘 20대 초반에 군대 막 갔다 오고 전역한 정말 어리디 어린 그냥 대한민국 이제 사회인입니다. 근데 얘가 자기 아는 형 선배들이 있죠. 선배들이 야 베트남 놀러와 내가 쫙 쏴줄게. 그래서 베트남에 가요. 베트남에 가가지고 막 술 먹고 막 진짜 말 그대로 황제놀이 한 거예요. 거기서 하고 막 뭐 돈 펑펑 쓰고. 그 얘가 이제 궁금하겠죠. 선배들은 왜 이렇게 돈이 많지? 근데 그 선배들 중에 야 너도 이렇게 돈 벌고 싶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 저 돈 많이 벌고 싶죠. 그럼 나랑 같이 돈 벌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얘가 그거 뭐 하는 건데요?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보이스피싱인데 전화만 하면 돼. 어려운 거 아니야. 얘 그리고 넘어갔어요. 캄보디아로. 가가지고요. 수갑차고요. 감금됐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작업을 해요. 3개월간. 이거 과정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3개월간 보이스피싱 작업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신고가 들어가서 구출이 됐어요. 구출이 됐고 왜냐면 이제 우리한테 연락이 왔으니까 막 하고 해서 구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얘가 한국으로 왔어요. 어떻게 됐게요? 한국으로 오자마자 바로 구속됐습니다. 왜요? 보이스피싱 저질렀잖아요. 3개월 동안 대한민국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잖아요. 몇 억을 했잖아요. 몇 억. 얘는 억울해요. 저는 감금과 위협과 협박에 의해서 보이스피싱을 한 거예요. 삐빅이죠. 베트남에서 알고 갔잖아요. 불법적인 걸 한다는 걸 알고 간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저는 모르고 왔는데요. 대한민국 검사들, 경찰들 설득해보세요. 나는 캄보디아나 외국에서 월 1,0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무슨 일인지도 안 들어보고 갔다고? 이거 설득하시면 됩니다. 설득이 안 되지. 어찌되었든 그리고 이제 끌려갔죠. 근데 뭐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얘 다른 애들도 잡혀서 다 깜방 갔거든요. 얘만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3개월 동안 몇 억을 쳤어요. 몇 억을.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위에 애들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다 튀었어요. 얘기했잖아요. 위에 애들 가명 쓰고 누군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윗대가리들 다 튀었어요. 그럼 얘 어떻게 해요? 다 앉는 겁니다. 징역 4년 나왔거든요. 3개월 하고 징역 4년 나왔는데 징역 4년 하고 나와가지고 얘는 벌금이 있잖아요. 민사소송 피해자들한테 민사당했잖아. 그거 다 갚아야 돼요. 몇 억을요. 20대 중후반의 나이에 나와가지고요. 전과자에 그 돈 다 갚아야 됩니다. 아니면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든가. 다시 얘기해줄까요? 인신매매라고요. 헛된 꿈 꾸지 마세요. 너희들이 딱 자르기 좋은 최고의 꼴이에요. 범죄 수익금은 지들이 가져가고요. 너는 그걸 갚아야 되니까. 나는 위로 가지 않을까? 거기 한국인이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좀 나름 높다고 하는 애들도 돈 내고 그 밑에서 비호받고 있는 애들이지 언제든 꼬리 자른 선택을 당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정말 정신 차리세요. 그거 돈 벌 수 있다고요? 돈 번 사람이 있다고요? 걔 나중에 어떤 사태가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해본 거죠? 진짜 부탁을 드리는데 보통은 고수익 알바 뭐 어떠고 저쩌고 돈 번다 이런 걸로 갈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혹은 이런 피해자들도 있으니까 좀 얘기를 드릴게요. 한국에서 돈을 빌렸는데 뭐 대부업체든 어디든 돈을 못 갚아가지고 캄보디아를 가라고 한다. 절대 가지 마세요.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뭐 거의 100%죠. 외국으로 가라고 하면 100%입니다. 그리고 요즘엔 캄보디아뿐만 아닙니다. 태국이던 그 근처 접경 국가들 있죠. 어디든 안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그게 말이 안 되잖아. 너 빚 깎아줄 테니까 거기 갔다 오라고 하는 게.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이요. 로맨스 스캠이요. 뭐 리딩방 마찬가지. 다 똑같은 인신매매 조직단들이 하고 있는 범죄 유형들입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요. 자기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비호를 받고 그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기를 저지릅니다. 잡으려고 하면 꼬리만 자르고 튀어버려요. 그리고 지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있겠죠.
언젠간 분명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잡은 사례도 많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보이스피싱 혹은 그런 온라인 관련 점조직, 저희도 알고 있는 애들 많거든요. 넣은 애들도 몇 명 있고, 제가 방송에서 다 터뜨리지 않을 뿐이지, 터뜨리면 숨어요 얘네들. 알고 계신 분들 김원TV 네이버닷컴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이거 지금 제가 라이브 중인데 어떤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뭐 다낭 정도는 여행 가도 괜찮나요? 뭐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뭐 제보를 받았다고 했지만, 일반 관광객을 상대로 납치해가지고 한다는 걸 걔네들도 위험성을 느끼고 있다라는 내용은 제보를 받았지만 100% 신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각 나라, 우리나라에서 위험지역으로 선포한 데는 웬만하면 당연히 안 가는 게 좋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우리가 외국으로 가게 되면 어느 나라든 위험한 건 다 있어요. 뭐 미국에 가서 LA에 갔을 때 스키드로우 지역을 가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쪽 어떤 거리 쪽으로는 들어가지 말아라, 뭐 어디에 갔을 땐 또 어디 가지 말아라. 나라들마다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인지하시고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 뭐 우리가 외국 가가지고 뭐 아무렇죠, 막 완전히 뭐 술 만땅 취해가지고 막 이러고 다닐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요. 당연히 뭐 번화가 중심으로 너무 외곽 고립되지 않은 뭐 이런 관광지 위주로 가신다라는, 제가 막 그걸 말려야 된다라는 뭐 권한도 없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무조건 가도 돼요, 괜찮아요, 뭐 이런 것도 말이 안 되고, 다만 경각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전에 한번 방콕에서 총기 사건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 BJ 스트리머 한 분이 거기서 야방하시다가 총소리 빵 나가지고, 그게 아이콘시암이었나? 그 방콕에 엄청 큰 쇼핑몰 있잖아요. 막 뛰어나갔던 그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 어디든 뭐가 안전해요 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쨌든 어느 나라든 위험할 수 있어요. 타국이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다 위험할 수 있는데, 분명히 그거에 대한 긴장감과 많은 조사와 확인과 자신이 갈 공간이 얼마만큼, 그리고 관광지도 사람도 많고 치안도 좋은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다 확인해 보셨으면 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주제 넘게 그냥 막 무조건 가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위험하다라고 아예 선전이 이제 그 대한민국 이제 거기서 공개를 한 곳이면 당연히 피해야지. 위험하다는 거 알면서 가기에는 뭐 일적인 게 있거나 진짜 사업이요, 원래 하시던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것 이상, 가족관계에 관련된 게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